자, 이제 그래서 우리는 아직까지 뭐 했냐면 어떤 자료들이 있으면 그거를 평균 분선 표준 편차 되는 얘기들을 했었지, 그치? 그리고 이제 그 확률을 얘기할 때 분포가 몇 개 있었어. 어떤 뭐 관형을 맞추고 안 맞추고 뭐 이런 식으로 두 가지로 나눠지는 이항 분포가 있었지, 그치? 그래서 이항 분포가 쭉 있었고, 그다음 이항 분포의 평균 분선 표준 편차 구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분포가 하나 있었는데 걔는 이렇게 대칭인 종 모양을 갖고 있는 대칭인 종 모양의 그래프 연소 확률 변수의 확률 밀도 함수를 갖고 있는 그런 분포를 뭐라고 했지? 정규 분포. 정규 분포는 평균과 표준 편차의 0을 받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완전 딱 규격화했어. 고정시켜놨지. 평균 얼마로? 0으로. 표준 편차 얼마로? 1로. 딱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어떻게 하면 거기서 거기로 넘어갈 수 있어? 표준화. 그 공식이 어떻게 되지? Z는? 시그마분의 그렇지. X-M이라고 하는 그거 이용해서 이렇게 넘어가면 우리가 151쪽에 있는 그 표를 이용해서 넓이를 구할 수 있고 넓이를 구할 수 있다는 건 확률을 구할 수 있다. 여기까지 이제 진행이 쭉쭉쭉 됐었지, 그치? 오케이. 자,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또 이런 얘기도 있어. 이항 분포가 있었는데 이항 분포도 어때? 시행일 수를 충분히 크게 하면 그래프가 뭐하고 똑같아져? 정규 분포의 그래프하고 똑같아져. 그래서 여기서부터 정규분포, 정규에서 표준정규까지 넘어가서 우리가 확률 구하는 얘기를 지난 시간에 했고 그것들의 문제 중에서 제일 어려운 최종파 문제가 그 왕락 문제였어. 알겠지? 그게 한 번 있었고 자 이제 우리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통계적 추정이라는 걸 할 거야. 지금은 있는 자료를 잘 계산해서 아 지금 있는 내용들은 이런 내용이야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고 추정이라는 거는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뭔가 예측하는 거지, 그치? 추정하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해보는 거야. 그래서 그걸 하러 들어갈 건데, 자, 그 전에 이제 먼저 어떤 상황이 있어야 되냐면 그런 거지. 자, 선생님이 우리 학교 2학년 학생들의 평균 키를 알고 싶어. 근데 이거 키로 하니까 애들이 별로 안 즐거워하는 것 같아. 몸무게 하면 더 안 즐거워하지 않을까? 아니요, 괜찮아요. 상관없는데요. 저 마지막으로 쳤을 때가 100이었습니다. 네가 모든 뚱땡이들을 다 대표하는 건 아니잖아. 선생님이 뚱땡이의 일원으로서 선생님 돼지 모임의 일원으로 멤버로서 몸무게 얘기하는 거 기분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근데 애들 키도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 내가 왜냐면 키 크는 애 얘기할 거거든. 그랬더니 별로 표정이 안 좋더라고. 근데 하지만 나머지 두 반에서 이미 다 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어. 자, 선생님이 2학년 학생들의 평균 키를 얘기하고 싶어. 그치? 그러면 제일 정확하게 파악하는 방법은 뭐예요, 여러분? 다 보고실 내려와. 그래가지고 200명 재면 되잖아, 그지? 200명 재는 게 뭐 큰 문제야. 그래서 우리가 방금 얘기한 것처럼 내가 알아보고 싶은 그 전체 집합을 실제 집합을 뭐라고 부르냐면 뭐라고 부르게? 모집단이라고 부르. 이게 모집단 이게 아니라 모집단이야. 모가 뭐냐면 어미 모자 쓰는 거야. 그래서 모집단이 이렇게 있어. 맞나? 근데 갑자기 싸매가지고 느낌이 뭐지? 그래서 모집단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모집단에서 우리가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걔를 모평균 그래가지고 우리 보통 쓰던 요거 기호 쓰는 거야. 모분산 우리 보통 쓰던 요 기호 쓰는 거야. 모표준 편차 이렇게 쓰는 거야. 그 대신 앞에다 선생님이 뭐라고 다 표현해줬지, 그치? 이렇게 돼. 근데 선생님이 200명 재는 건 별로 문제가 안 되는데 만약 예를 들어서 200명 다 재는 것도 좀 그렇기도 하고 선생님이 우리나라의 2학년 학생들의 평균 키를 재고 싶은 거야. 그러면은 오늘은 우리 학교, 내일은 저기 제1고, 내일 모레는 동고, 그 다음 상일고, 그 다음 군고, 그 다음에 이제 군3 끝났어. 그 다음에 이제 다른 학교 해가지고 다 다니면 쉽지 않지, 그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모집단 안에 있는 모든 그 구성원들을 하나씩 재는 거, 하나씩 해보는 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전수조사라고 불러. 전수조사? 전체 수를 다 조사하는 거야. 전체 케이스를 다 조사하는 거야. 그래서 전수조사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하기 어려운 일들도 있고 굳이 그렇게까지 돈을 줘야 되나 싶을 때도 있는 거지, 그치? 자,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우리 설문조사 제일 많이 하는 시즌. 대통령 선거 같은 거, 선거 있을 때, 그지? 그래서 어느 후보를 지지하십니까? 요거 하잖아, 그지? 선생님이 와, 내가 완전 정확한 설문조사를 하고 싶어. 실제로 설문조사 많이 틀려요, 여러분. 그래서 설문조사 완전 잘 맞추고 싶어 라고 한 거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선생님이 투표권을 가진 전국의 모든 사람한테 다 조사하기로 한 거야. 근데 지금부터 벌써 너희들 생각했을 때 아찔하지? 왜? 너무 많아. 너무
너무 많기도 하고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다 물어볼 것 같으면 투표를 뭐하러 또 하냐, 그지? 뭐 그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이 사람들을 다 하는 게 맞나? 그럼 가능하긴 한가? 실제로 투표하는 날은 안 가서 투표 안 해버리지, 그지? 뭐 그러기도 하잖아. 이게 맞나? 그런데 선생님이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정말 전수조사를 했다 쳐. 그랬더니 대통령 선거가 끝난 거야. 그것도 안 되는 거지, 그치? 사실은 그 대통령 선거 때는 얼마나 이 설문조사를 자주 하냐면 진짜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해. 무슨 이슈가 있을 때마다 그 전후로 계속해. 매일매일 해. 그렇게 자주 하는데 선생님은 한 1년 걸린 거야. 그 의미가 있어, 없어? 없어지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시간도 그렇고 돈도 그렇고 뭐 실제 불가능한 것들도 있고 막 그렇기 때문에 전수조사가 좀 별로일 때가 있는 거지. 그럼 선생님 어떻게 하시게요? 자, 어떻게 하냐면 모집단의 일부를 뽑아내. 추출을 해. 그래서 뭘 만드냐면 표본을 만들어. 표본. 표본. 그래서 선생님은 표본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얘기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표본의 평균은 어떻게 쓰냐면 X바라고 써. 얘가 표본 평균. 그 다음에 표본 분산도 있겠지, 그치? 여기 몇 명 뽑으면 걔네들끼리의 분산이란 말이야. 그러면 그거 뭐라고 쓰냐면 새로 나왔어. S제곱. 표본 분산. 여러분들이 표본 분산 쓸 일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 S를 잊어버려요. 근데 나중에 딱 한 번 나옵니다. 그 다음에 얘는 뭐겠어요, 그러면? 표본? 표준 편차. 표본 표준 편차. 표본 표준 편차. 그치? 요렇게. 더 웃긴 거 얘기해줘요? 이제 이 다음에 이 표본 평균을 평균을 또 낼 거야. 표본 평균의 평균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제 거기까지 설명을 해야 돼. 발음 조심. 알겠지? 선생님 되게 잘해.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추출을 해야 되는 거.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오케이, 좋았어. 내가 그럼 우리 학교 학생 200명 다 안 재고 내가 키 평균을 재가지고 저기 옆에 학교 선생님하고 둘이 경쟁해도 되겠다. 우리 애들이 좀 더 크다고 얘기해줘야지. 내가 이겨야지. 그러고서 이제 이렇게 하는 거야. 선생님이 추출을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여기는 좀 큰 애들이 있다. 주민기. 자, 음파 키 몇이야? 170, 7? 아쉬운데? 더 커야 돼. 형석이. 더 크신 분. 준식이가 저거 얼마? 83. 합격. 그 다음에 형석이도 멍청이 있잖아. 82. 80. 너도. 저기 안 커 보이는데 크네? 이게 있다니까 이렇게. 합격. 그 이제 음파 껴도 돼. 음파. 그 다음에 저기 누구야? 시연이 맞나? 미란이 더 커요. 미란이 더 커요. 시험. 시연이 맞지? 시연이 몇이야? 너 커 보여. 79. 너도 합격. 이렇게 해가지고 선생님이 미나이 다음 이겨줄게. 5명 이렇게 뽑았어. 오케이? 이거 평균 내면은 거의 180 넘겠지. 와. 그치? 180 한 1 넘을 것 같아. 그치? 그러니까 선생님이 저기 옆에 학교 와가지고 야 여기 누구다 이렇게 해가지고 야 우리 학교 애들이 키가 얼마나 크냐면 평균 키가 181이야 이렇게 얘기한 거야. 선생님하고 아는 척 할 거야 안 할 거야? 저 여자가 우리 학교 선생님이다라고 말해줄 거야 안 해줄 거야? 아니면 이렇게 모른 척 할 거야? 내가 이거 물어봤을 때 작년에 진짜 누가 되게 1학기 때 누가 되게 서운하게 뭐도 안 한다고 그러면서 뭐 얘기하고 그래가지고 내가 뭐라 했는데 뭐도 안 한다고 뭐 아는 척도 안 한다 했든가 뭐 본 척도 안 한다 했든가 아무튼 뭐 그런. 네, 여보세요. 자 여러분 지금 전화하는 척하고 가는 거야? 자 아는 척 해줄 거야 안 해줄 거야? 해야죠. 아 진짜 너는 착하다. 나가면 좋고. 안 해줄. 장난이에요. 중요한 게 왜 안 하고 싶어? 장난.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왜 지금 선생님 뭔가 이상하잖아. 지금 그 이상함을 느끼자고 얘기한 거잖아, 그치? 애들 다 준다고 하길래. 그래? 그거 말고 이상함을 느껴야 돼. 선생님 그렇게 넉받이 소리 하고 있는데 우리 수학 선생님 심지어 수학 선생님이야. 그렇게 얘기하고 있으면 어떡해. 진짜 다른 학교에서 저 여자 미친 줄 알아? 자, 선생님이 아까 그런 식으로 평균 키를 내면 돼, 안 돼? 왜 안 돼? 잘했잖아. 추출해가지고 딱 대표해가지고 했잖아. 극소수죠. 소수, 너무 소수. 그러면 선생님이 10명으로 늘려가지고 그럼 그때 이제 민환이도 끼고 해가지고 10명 또 내가 맞췄어. 그러니까 평균 키 182로 맞춰놨어. 다른 반에 큰 애 더 있더만. 그럼 지금은 아는 척 해줘? 지금도 안 해줘야 돼. 내가 뭘 잘못하고 있어 지금? 그렇지. 내가 너무 많은 의도를 가지고 지금 추출하고 있지, 그치? 자, 그러면 이럴 때 무슨 표현을 하냐면 선생님이 만든 이 표본이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어? 그러니까 선생님이 야 우리 학교 학생들의 평균 키가 180이야 라고 얘기하는 게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좀 이상하잖아, 그지? 대표할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추출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겠어요? 표본이 모집단의 특성을 잘 나타내게끔 추출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랜덤을 돌릴 거면 제대로 좀 돌려줘야 되는 거지, 그치? 이런 거. 자, 우리 다시 선거 얘기로 가볼까? 만약에 선생님이 어떤 특정 후보의 지지율을 조사를 하고 싶어. 그래서 전화를 돌리기로 했어. 전화를 돌려서 어느 후보를 지지하십니까? 이걸 할 건데 집전화로 돌리기로 했어. 집전화. 그래서 선생님이 이번에는 추출을 확실히 랜덤으로 했어. 잘 뽑았어. 의도를 가지고 뽑지 않았어. 잘 추출했어. 그리고 전화를 해가지고 조사를 했어. 여러분, 그 결과는 모집단을 잘 대표하는 걸까? 아니야? 선생님 추출 잘했다니까? 그리고 충분히 많이 했어. 아까처럼 뭐 5통, 10통 아니고 충분한 개수만 음파야 했어. 그러면 제 금방 깨어있는데 금방 잠들었어. 자, 그래가지고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하면 집전화로 한다 했잖아. 063 뭐 이거 번호 있잖아. 이런 번호 02 뭐 이거 했어. 어떻게 될까? 괜찮을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왜? 집전화 있는 애들 많아요. 여기 한번 손들어볼까? 우리 집 집전화 아직 살아있다. 아직까지. 야, 여기 왜 이렇게 많아? 내려. 여기 5명이나 있어. 다른 반은 1명도 없는 방 하나 있었고 2명 있는 방 하나 있었고 여기가 지금 제일 많아. 5집이나 있어. 오. 전화를 몰라가지고. 그래도 그렇지. 전화를 안 받기도 하고. 주로 요즘 집전화 남아있는 거는 누구한테 좀 많이 남아있을까? 할아버지. 좀 어르신들한테는 좀 남아있는 것 같고, 그지? 되게 어르신들 그것도 되게. 왜냐면 요즘 너희 할머니 할아버지 뻘도 다 아마 핸드폰 쓰실걸? 그지? 지플립 쓰시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되게 할아버지, 진짜 꼬부랑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집전화 갖고 계실까? 그분들도 요즘 핸드폰 거의 다 돌렸을 거야, 그지? 그러니까 집전화 자체가 모든 집에 공평하게 랜덤으로 있지를 않았지, 그지? 그러니까 집전화로 돌려가지고 한다는 게 좀 그래. 옛날에는 집전화 있을 때 왜 또 그 지역번호 있었잖아, 그지? 선생님이 만약에 추출을 하는데 063, 062, 061 이쪽으로만 전화를 만약에 한다고 해봐. 그럼 어때? 호남 지방을 대표하는 거지, 그지? 아니면 예를 들어 선생님이 번호가 뭔지 모르겠는데 041, 뭐 04 이런 식으로 저쪽 뭐 대구, 경북, 부산 뭐 이쪽 있잖아. 그쪽만 또 전화를 다 돌리면 이게 전 국민을 또 대표하는 게 아니게 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추출을 할 때는 표본이 모집단을 잘 나타낼 수 있게끔 그렇게 추출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고, 그 추출의 방법 중에 이제 뭐가 있냐면 이런 게 있어. 임의 추출. 추출. 이게 무슨 얘기냐면 랜덤으로 뽑겠다는 거야. 랜덤으로 뽑는 대표적인 거 뭐 있어요? 랜덤 뽑기 뭐 있어? 제 대표적인 뽑기 방법. 제일뽑기. 제비뽑기. 실제로 제비뽑기 가능하죠. 근데 이제 전 국민을 갖다가 이름표를 다 넣고서 이렇게 뽑으려고 그러면은 쉽지 않지, 그치? 그러니까 그때는 뭐 각자마다 넘버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랜덤 넘버를 랜덤으로 돌려서 하는 방법. 그래서 임의 추출이라는 것이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제비뽑기도 실제로 거기 들어가고, 난수표, 난수 주사율 거기 보면은 111쪽에 왼쪽에 보면 파란색 주사위 비슷하게 생긴 거 있지, 그치?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랜덤으로 우리가 숫자를 볼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주사위도 있고, 요즘은 더 쉬워요. 오른쪽에 보면 무슨 표 그림 있지? 파란색으로 색칠되어 있는 거, 그지? 그건 뭐냐면 엑셀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 랜덤 비트윈이라는 함수를 사용하면 1번부터 200번 사이 랜덤으로 10개 뽑아줘. 그게 가능한 거야. 알겠지? 그래서 그런 걸로 랜덤 뽑으면 선생님이 우리 학교 애들 1번부터 200번까지 이름을 다 하나씩 붙여주는 거지. 그런 다음에 그 뽑힌 애들만 와가지고 키 재기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 그리고 또 이 뽑는 방법에는요 2가지로 나눠져요. 뭐가 있냐면 복원 추출이 있고요. 또 뭐가 있어요? 비복원 추출이 있어요. 복원 추출은 무슨 말이야? 한번 보고 다시 뽑고 이름표 다시 넣어. 그러니까 뽑다 보면 어떻게 뽑을 수 있냐면 준식이 뽑는 거 가능한. 알겠지? 자, 그런데 비복원 추출은 어떤 거야? 한 번 뽑으면 이름 여기다가 주머니에 넣어버리니까 이제 2번은 안 나오겠지, 그치? 근데 웃기게도 모집단의 이 케이스가 워낙 많잖아. 그러면 이름표를 안 집어넣은 거랑 상관이 없어. 제가 똑같은 취급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복원 추출. 왜냐면 선생님이 5천만 국민 가운데 뽑는데 준식이 이거 쉽지 않잖아, 그지? 그 얘기야. 그래서 비복원 추출이나 복원 추출이랑 똑같아진다. 그래서 우리는 거의 복원 추출을 기본 세팅값으로 놓고 푸는 경우들이, 얘기하는 경우들이 많아. 알겠지? 자, 우리 교과서 거기 보면 문제 3번 보면은 거기서 그런 거 있어. 문제 3번 어떤 얘기 되어 있냐면 그런 얘기 돼 있지. 1부터 5까지 이 자료에 공이 있어.
선생님이 두 개를 뽑을 건데 각자 상황마다 다르게 뽑는데 1번은 뭐라고 했냐면 하나씩 뽑는데 어떻게 뽑대? 뽑는데 복원으로 뽑는데. 그럼 봐봐. 처음에 선생님이 공 꺼낼 때 몇 가지 종류가 있어? 5가지가 있어. 근데 복원을 시키잖아. 3번 뽑았는데 다시 넣잖아. 그지? 그럼 두 번째 손 넣었을 때도 몇 가지가 잡힐 수 있어? 5가지. 이렇게 되는 거야. 자, 2번은 뭐라고 돼 있냐면은 한 번씩 뽑는데 이번에는 비복원 추출이지, 그치? 예. 자, 그러면 은파! 예. 자서 또. 아. 너 진짜 지금 이 세상 도새. 너 내가 네 저기 관리 좀 하라 그랬지. 너 이제 큰일 났다 너. 네, 어떡하냐. 또 핑계가 이게 저번 주 수요일 날도 3시인데 이번 주 오늘 오늘 선생님. 아, 오늘 그 수행평가가 많은 날이라고 들었어. 어젠가 오늘인가 어떤 애가 지나가면서 선생님 수행평가가 4개예요 그러면서 가더라고. 중요한 얘기시죠. 알아. 그래서 나도 그냥 얘기만 하자. 나 일어나라고. 아, 참. 너 내가 뭐 어떻게 하긴 했어. 뭘 하긴 했어. 아. 자, 비복원 추출하면 처음에 뽑을 수 있는 거 몇 개? 5개. 근데 궁금한 게 음파만 수행평가였나? 전 시기만 정한데.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비복원. 그 다음에 하나 뽑았어. 이제 두 개 몇 개 남았어? 네. 4개 남았어. 그러니까 20가지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3번은 어떻게 뽑는데? 한 번에 2개를 훅 뽑는데. 이거랑 비슷할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들지만 실제로 달라요. 어떻게 뽑아야 돼? C로. 50. 그러니까 얘는 몇 개밖에 안 돼? 10개. 10개밖에 안 돼.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어떻게 뽑느냐에 따라서 그 나오는 경우의 수를 이렇게 얘기를 해봤는데 실제로는 5개에서 뽑는 게 아니에요. 훨씬 많은 케이스 중에서 뽑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통계를 처음 뵐 때 선생님이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되게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해드려요. 왜 조심해야 되냐면 우리 요 칠판 뒤에 보면 우리 책 여기 되게 많잖아, 그지? 여기 통계를 다루고 있는 책이 진짜 많거든? 그 책을 보면 대부분 되게 재밌어. 통계 다루는 책은 그래도 되게 재밌어. 어떤 얘기냐면 통계 어떤 처리를 한 자료를 볼 때는 여러분들이 눈 크게 뜨고 정신 바짝 차리고 그리고 읽어야 된다. 왜? 누구에게 언제 어떻게 물어봐서 이런 자료가 나왔는지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되는 거야.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의도를 조금만 담으면 내 마음대로 통계 결과를 좌지우지할 수 있어. 그러니까 그렇게 한 연구 결과는 사실은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나쁜 거지. 그러니까 어떤 논문 같은 데서도 내가 원하는 답변을 끌어내기 위해서 일부러 설문지를 약간 뉘앙스를 이렇게 모을 수도 있잖아, 그지? 그러면 안 된다는 그런 얘기부터 시작해서 숫자 자체를 되게 잘 봐야 되고, 여러분들이 어디서 그래프나 이런 거 주면 오 이렇구나 하고서 그냥 받아들이잖아, 그지? 막 이럴 때 있어. 실제로 그래프는 막 한 3배나 5배 늘어난 것처럼 막 이렇게 그려놓는 거야. 근데 숫자로는 그 정도가 아니야. 그럴 때도 있지, 그지? 그런 거는 완전 우리를 갖고 논 거잖아, 그지? 잘 보고 해야 된다. 그런 얘기들 선생님이 해주고요. 자, 아까 우리 전수조사하고 그다음 뭐 얘기했냐면 이 표본조사랑 이런 얘기 했었지, 그치? 그럼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 전수조사가 불가능한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 이런 거 한번 생각해봐야 되는 거지. 거기 110쪽에 문제 1번이에요. 순서를 지금 아주 선생님이 다 섞어가지고 하고 있어요. 문제 1번. 거기 어떻게 돼 있냐면 물어봤어. 1번이 뭐냐면은 타이어 수명. 이거는 전수조사 해야 될까? 표본조사 해도 될까? 지금 이거 물어보는 거야. 어때? 선생님이 타이어 공장 만들어서 내가 주인이야. 사장님. 자, 그러면 타이어를 만들어. 타이어 성능을 확인해야 되니까 자, 출발! 보내. 자, 그 다음 또 만들어. 또 보내. 만들어서 보내. 준비야. 만들어서 보내.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될까? 과연 선생님은 부자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아니요. 다 만들어서 타이어 수명 체크하느라 다 썼잖아. 할 게 없어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거 뭐 할 수밖에 없어. 표본조사 할 수밖에 없는 거지. 자, 2번은 뭐라고 되어 있어? 이거 진짜 재밌어. 병역조사. 병역. 그래서 이번에 그 뭐지? 군대 가는 친구들 그 병역 검사 받는 친구들 중에서 3명 랜덤으로 뽑아서 얘네가 1급 나오면 전부 다 현역 1급 주고 여기서 공익 뜨면 공익 가능해? 불가능해? 그죠? 불가능. 이건 정말로 한 사람 그래서 한 사람 다 꼼꼼하게 따지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뭘 할 수밖에 없어. 전수조사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얘기고. 3번째는 뭐 써있지, 얘들아? 과일 방도. 과일 방도. 가능할까? 불가능할까? 불가능. 선생님이 이 얘기했는데 다른 말에서 깜짝 놀랐어.
너네 그거 알아? 그 수박 옛날에는 여기 이렇게 아저씨들이 삼각형으로 잘라주면은 그거 뽑아가지고 속까지 잘 익었나 이렇게 하고 맛도 한번 보고 뭐 그러고 샀던 거 알아? 되게 옛날 얘기긴 해, 그지? 근데 요즘 과일 감도 이렇게 조사 안 하지, 그지? 그 다음에 이제 발전한 케이스가 이렇게 좀 찔러가지고 과일 즙을 낸 다음에 그걸로 당도 조사를 하기도 해. 근데 선생님이 과일 수확해가지고 다 찔러가지고 팔면은 이게 팔 수 있겠어, 없겠어? 한번 찌른 건 못 파는데, 그지? 그러니까 천상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예, 이미 그 랜덤, 표본 조사 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근데 요즘은 또 좋아졌어요. 그래갖고 내가 알기로 그렇게 다 찔러가지고 즙 내서 그걸로 당도 조사 안 하고 그냥 어디 카메라 같은 데 통과시켜도 당도가 나오는 것 같아. 무슨 브릭스, 몇 브릭스 이런 식으로. 근데 세상도 많이 좋아졌는데, 근데 그렇다고 해도 나오는 사과 알마다 전부 다 그거를 통과시키기도 쉽지 않겠죠. 그쵸? 너무 개수가 많으니까. 그래서 아마 얘는 표본조사 할 거예요. 그다음 네 번째가 뭐 있어? 우리나라 총인구조사. 거기는 벌써 총인구라고 써있잖아. 그치? 전수조사 하겠다는 얘기지? 실제로 여러분들 기숙사에서 사시잖아요? 여기 학교로도 그 내용이 옵니다. 공문이. 그래서 기숙사에 몇 명 사냐, 누구 사냐, 그 사람들의 생년월일 다 어떻게 되냐, 뭐 이런 거 확인해요. 네, 그래서 학교에서 그거를 내용을 써가지고 보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있다. 알겠죠? 그래서 그거는 전체 조사를 할 수밖에 없다. 전체 조사를 하면 그걸 가지고 우리나라 어떤 정책이나 어떤 뭐 행정 처리할 때 어떤 기반이 되는 그런 자료들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됐죠? 선생님이 초반에 엄청 길게 이것저것 얘기했는데 그게 110조, 111조, 111조까지 이야기를 한 거고, 심지어 선생님이 113쪽도 조금 112쪽도 조금 얘기했어요. 어떻게? 모집단의 모평균, 모분산, 모표준 편차. 알겠지? 표본을 뽑은 다음에는 표본 평균, 표본 분산, 표본 표준 편차. 오케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런데 선생님이 아까 이제 랜덤으로 추출하기로 했잖아, 그지? 그러니까 선생님이 복원 추출로 랜덤하게 진짜 뽑기는 뽑을 거야. 근데 랜덤하게 뽑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뽑힌 거야. 선생님 2학년 평균키 잴 건데 준기 뽑힌 거야. 그럼 평균키가 어떻게 돼? 87점. 그러면 이게 표본 평균 187 된 거야. 0.4. 알겠지? 그러면 봐봐. 그럼 이거 랜덤 추출했으니까 얘는 이 표본 평균은 우리 학교 모평균을 대표하냐? 아니지.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선생님 추출 잘 되고 표본 구했으면 이거 된 거 아닙니까? 라고 하지만 아니라는 거야. 표본 하나만 가지고는 모집단 대표할 수 있는 거야?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표본 평균을 하나만 구하는 게 아니라 그걸 구할 수 있는 만큼 다 구해서 평균을 냅니다. 그래서 아까 선생님 발음 조심하라고 했던 거 뭐예요? 표본 평균의 평균. 그래서 지금 뭘 언급할 거냐면 이걸 언급해요. 여기까지가 표본 평균이라는 말이지? 예. 표본 평균의 평균, 요걸 얘기할 거고요. 표본 평균에 그 안에서도 분산이 있을 거 아니야. 물론 중기 뽑으면 분산 0이겠다, 그지? 예. 어쨌든 그것의 분산, 표본 평균의 분산. 그 다음에 표본 평균의 뭐예요? 표준 편차. 얘를 관찰해야 돼. 알겠지? 표본 딱 하나만 가지고는 뭐든 뭐 만능이 아니야. 그래서 어떻게? 표본 평균을 가지고 여러 개 해서 그 표본 평균들의 평균을 다시 내고 걔네들의 분산을 얘기하고 걔네들의 표준 편차를 얘기하게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게 공식으로 있어요. 공식이 있을 거고, 이 공식이 나오게 된 이유는 어디서 보여줄 거냐면 우리 교과서 113쪽에서 보여줄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하고 같이 113쪽을 한번 눈으로 훑어봅시다. 선생님 쓰기 싫어가지고 직접 쓰지는 않을 거야. 113쪽을 한번 보자. 문제도 다 풀었어요, 선생님이. 자, 요거 상황을 한번 볼게요. 여기 어떤 상황이냐면 2, 4, 6, 8 카드가 하나씩 적혀 있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그 상자에서 하나씩 뽑을 거예요. 알겠지? 카드를 하나씩 뽑을 거야. 그러면 뽑혀서 나올 수 있는 카드에 적혀 있는 숫자 뭐 있어? 248을 뽑았으니까, 그지? 그러면 걔가 뭐가 되는 거냐면 확률 변수 x가 된 거야. 그리고 카드는 한 장씩 들었으니까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오케이? 이해가 여기까지? 예. 이게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 표지. 그래서 여기에서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우리 계산할 수 있죠. 앞에서 배웠잖아. 예. 평균. 분산은 어떻게 있겠어? 제곱.
어떻게? 제평. 제평, 병제 아니면 편차제곱의 평균, 그지? 네. 자, 그 다음에 얘는 여기다 시그마 씌웠겠지, 그치? 예. 그래서 이런 상황을 알았는데 이제 선생님이 뭐 할 거냐면 이걸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두 개만 뽑아가지고 볼 거야. 두 개만. 알겠어? 두 개만 뽑아서 표본을 만드는 거야. 자, 그러면 두 개를 뽑을 때 우리 복원 추출할 거야. 그러면 아까 카드가 2, 4, 6, 8 들어있었거든? 그러니까 카드가 지금 2카드, 4카드, 6카드, 8카드 이렇게 있었거든? 그럼 선생님이 두 개를 뽑을 때 어떻게 뽑힐 수 있어? 복원 추출이면? 2, 4. 2부터 가는. 그러면 지금 이게 표본을 지금 뽑은 거지만 표본 평균을 내봐. 얼마야? 2. 자, 만약에 2 뭘로도 뽑을 수 있어? 4. 평균. 3. 자, 2, 6도 뽑을 수 있지. 예. 평균. 4. 2, 8. 평균. 5.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표본 평균 한 개 지금 얘기하는 거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뽑을 수 있어? 4, 4. 4, 2도 뽑을 수 있어. 똑같아. 네. 왜냐면 뽑는 게 두 번 뽑았으니까. 이렇게 돼. 그리고 4, 2면 평균. 3. 3. 그 다음에 4, 4. 4. 4. 4, 6. 5. 5. 지금 평균 얘기하는 거지? 4, 8. 6. 이렇게. 이거 자꾸 곱하지 말고. 아, 12. 자, 그 다음에 6, 뭐 가능해? 2 가능해. 그럼 평균. 4. 4. 6, 4. 6, 6. 아, 6. 6, 8. 7. 7. 이제 뭐 가능해? 8, 8. 8, 2. 얼마? 5. 5, 8, 4. 8, 4. 6. 6, 8, 6. 7. 7, 8, 8. 8, 8. 아, 힘들어, 씨. 8. 이게 모든 표본 평균을 사실 다 구한 거야. 그죠? 그래서 그런 표본 평균이 될 수 있는 거 2, 3, 4, 5, 6, 7, 8 얘를 가지고 확률 분포를 그린 거야. 그럼 봐봐. 아까 선생님이 일부러 한 번 나올 때마다 여기다 점 찍어준 거야. 총 가지수는 몇 가지예요? 4, 4, 16가지예요. 16가지 중에 2는 2 하나밖에 없어. 16분의 1. 3은 언제 나와? 2, 4, 4, 2. 두 가지. 아까 점 2개 찍혔잖아. 예. 자, 얘는 16분의 점 3개 찍혔잖아. 3개. 그치? 얘는 4개. 3개, 2개, 1개. 이렇게 해가지고 확률 분포표가 그려지는 거야. 그러면 누구에 대해서 그린 거냐면 X바에 대해서 이렇게 그린 거지. 그치? 예. 그리고 얘는 사실 너희들 벌써 눈에 들어와. 바로 평균 보이죠? 예. 선생님 이렇게 순서대로 갔다가 오고 대칭적이고 같은 간격으로 떨어져 있고 한가운데가 평균이지. 그치? 네. 실제로 계산을 했어 얘는. 요걸로 한 거야. 했더니 얼마나? 5. 오케이. 평균. 근데 이 5가 어디서 아까 봤는데 아, 이 위에 확률 변수 X의 평균. 그 아까 얼마였어? 5였어. 그래서 얘가 지금 뭘 구한 거냐면 X바의 평균을 구한 건데 그게 지금 5평균하고 똑같나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한 거 알겠지? 오, 똑같이 나왔으니까. 자, 그 다음에 분산도 했어. 분산 어떻게 했냐면 제평 평제로 했어. 요게 평제 뺀 거지 지금. 이제 이렇게 했어. 그랬더니 2분의 5가 나온 거야. 그래서 분산을 했는데 표본 평균에 분산을 했는데 2분의 5. 이 5는 누굴까? 유감스럽게도 평균 아니에요. 아까 이 앞에서 분산도 5였어. 그래서 얘가 누구냐면 시그마 제곱 분산이야. 근데 그걸 누구로 나누냐면 하필 2로 나눴지. 이 2가 누구냐면 이 문제에서 표본의 크기가 2였어. 그래서 표본의 크기 우리 n으로 쓸 거거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 시그마 표준 편차는 여기다 노트 씌우는 거지, 그치? 그럼 어떻게 되겠어? 루트가 이번에 시그마. 이렇게 되겠지? 예. 그래서 얘들아 이게 공식이야 라고 이렇게 막 얘기를 하려고 했더니 지금 여러분의 표정처럼 이상해요. 찝찝한 거야. 선생님 이거 진짜 그래? 이거 지금 그냥 우연히 이렇게 숫자 맞은 거 아니에요? 네가 책임질 수 있음? 뭐 이런 생각이 들잖아, 그치? 그래서 교과서도 어떻게 했어요? 태연아? 교과서도 어떻게 했어요? 그래? 너희들이 믿음이 안 간다고? 그러면 표본의 크기가 3일 때랑 한 번 더 해줄게. 그러니까 뭐만 바뀌었냐면 나머지 똑같은데 이게 3으로 바뀐 거야. 그럼 봐봐. 우리 숫자 카드가 2로 뽑히면 평균이 얼마란 얘기야? 너 이거란 얘기야. 자, 그럼 만약에 2, 4면 합치면 8이지. 평균이니까 3으로 나눠야 돼. 케이스가 3개니까. 그러니까 3분의 8 나오지 이렇게. 와. 그러면 이렇게 하면 아까보다 개수가 훨씬 많지. 네. 이게 총 개수가 몇 개인 줄 알아?
앞에 4개 나올 수 있고 두 번째 4개 나올 수 있고 세 번째 4개 나올 수 있어. 4, 4, 4 곱한 거라서 64개야. 그래서 그걸 가지고 쭉 해가지고 평균돼서 할 수 있겠지. 그래서 선생님 당연히 안 하겠지. 해놨으니까, 그지?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것만 알면 돼. 그래서 이때도 평균분산 표준편차를 구했더니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된 거야. 표본 평균의 평균 또 5. 모집단의 평균, 모평균과 일치? 자, 표본 평균의 분산, 재평평균 쭉 한 거야. 아까 그 긴 식을, 긴 표를. 그랬더니 3분의 5. 이 5는 누구라고? 분산해서요. 3은 누구라고? 이거 좀 몇 개씩 뽑았어? 3개씩 있잖아. 3분의 5. 혹시 못 믿겠으면 어떻게 하면 돼? 또 하면 돼. 심지어 평균하고 분산하고 이렇게 똑같이 5, 5 나오는 건 좀 아리까리 하잖아. 이게 평균에서 온 온지요. 외워라 프로 물어볼 수도 없고, 그지? 그러니까 그럴 때는 평균하고 분산 다른 케이스를 가지고 한번 샘플을 해보는 것도 방법이죠. 근데 우리 교과서에서는 야박하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다 여기다. 어디 갔어? 어디 있었지? 어디 있어? 그냥 이렇게 얘기해요. 그냥 믿고 쓰세요. 믿으셔. 네, 믿으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이 성립됩니다.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줍니다. 알겠어요? 네. 선생님이 지금 계속 되게 강조해서 얘기하는 거, 여러분들은 가끔 이거랑 얘랑 같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같아요? 아니요. 얘는 표본평균. 너 여러분 생각해. 중기 그거 생각하면 돼. 알겠지? 그리고 얘는 어떻게 된 거야? 그래 중기 뽑을 수 있고, 그 다음 누구야? 음파도 뽑을 수 있고, 준식이 못 뽑을 수도 있고, 다 돼. 아니면 걔네들이 섞여 있을 수도 있고, 그치? 근데 그 모든 케이스를 가지고 다 평균 구한 거야. 그러면 뭐랑 똑같아져? M. 이게 뭔데? 그냥 그냥 평균 말고 이제는 앞에다가 정확하게 지칭을 해줘야 돼. 평균. 얘가 표본평균, 얘. 그 평균에 M. 그게 모평균. 평균. 모평균. 설마 모평균이라서 미음자라서 M이라고 알겠지? 아니야, 그건. 아니야. 쟤는 민, 그냥 평균이라는 뜻이야. 의미가 평균. 아니, 의미가 평균. 그렇게 한글 이렇게 혼용해서 쓰지 않아. 선생님이 아무리 이게 분산 같다고 얘기는 했지만, 그냥 그건 내 느낌인 거지.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요. 분산 아니고. 그래서 저거. 이렇게 돼요.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걸 해야 돼요. 문제 4. 우리 30분까지 아직도 한참 남았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 힘들어요 오늘? 수행평가가 많아서? 운동한 것 같아. 그거는 수행평가 아니잖아. 셀프가 내일인가 뭐 어떡하냐. 내일 혹시 저희도 수행을 다 골고루 했었어. 경험상. 너의 경험생이 좀. 알았어. 자, 문제 4번.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조심해야 될 게 이거야. 문제에서 모집단이야 라는 표현 같은 건 안 줘요. 알았지? 그냥 식을 주는 거야. 한번 볼게. 어느 아파트에서 가구당 하루에 배출하는 음식물 쓰레기 양은 평균 860에 표준편차 60. 아파트에서 36가구 추출해서 거기에서 음식물 쓰레기의 표본평균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시오, 이런 거야. 그럼 이 문제를 읽고 우리는 정리할 수 있어요. 지금 맨 처음에 여기 나와 있는 평균 860 있지? 예. 이거 모집단 거야, 표본집단 거야? 모집단 거야. 아파트 전체를 알려준 거야. 그러니까 얘는 M 값이 얼마란 얘기야? 860이란 얘기야. 그러면 그 뒤에 있는 표준편차 60이지, 그치? 예. 이건 어떻게 기호를 써야 돼? 지금 시그마가 60. 그 다음에 36각으로 이미 추출했지? 네. 저게 뭐냐면 표본의 크기라고 하는 거야. 선생님이 지금 대충 넘어갔는데 요거 N이라고 적혀있는 게 표본의 크기야. 그러니까 여기서 36은 누가 되는 거야? N. 표본의 크기가 되는 거지, 그치? 네. 이렇게 될 때 지금 구하라고 한 거. 표본 평균의 평균과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를 구하세요. 이거를 구하라고 한 거야. 자, 그런데 아까 얘기했어. 표본 평균 하나는 중기 그거지만 그런 애들을
구할 수 있는 케이스를 다 뽑아가지고 걔네들이 싹 다 평균 내면 누구랑 똑같다고? 목표. 모평균. 그러니까 얘는 누구랑 똑같은 거야? 860. 그렇지. 860 n 값하고 똑같다라고 써주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봅시다. 표준 편차를 구해야 되는 거지, 그치? 예. 자, 우리 공식 알고 있어야 돼. 공식 어떻게 돼? 루트 m분의 시그마야. 그럼 여기서 루트 n 얼마야? 36. 30 표본의 크기 분의 시그마가 저 얼마였어? 60.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얼마예요 이거? 7. 이렇게 되는 거죠. 됩니까?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풀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 이제 심지어 우리 쭉 관통을 할 거예요. 아까 이제 앞에서부터 막 표준정기분포 가가지고 확률관 그거 했었지, 그치? 예. 얘 마찬가지예요. 자, 어떻게 돼 있어요? 되게 웃겨요. 모집 단위 정규분포를 따르면 태연아! 모집 단위 정규분포를 따르면 이 모집단에서 이미 추출한 크기가 n인 표본 평균 얘도 누구를 따르냐면 정규분포를 따르. 이건 약간 그럴 것 같지? 모집단이 정규분포를 따르니까 거기서 뽑은 애들끼리 뭐 정규분포를 따르겠지 뭐 이런 생각할 수 있어. 자, 그런데 정규분포를 표현할 때는 항상 평균, 표준편차, 제곱 이렇게 써야 되는 거지, 그치? 근데 평균은 모평균하고 똑같으니까 이렇게 쓰면 되는데 표준편차는 어떻게 써야 되는 거야? 요렇게 계산한 것에 제곱 이렇게 써야 되는 거야, 알겠지? 여기 위에는 그걸 지금 정리해서 이렇게 썼는데 선생님은 루트 n분의 시그마 통째 제곱으로 쓰는 걸 훨씬 추천해. 알겠지? 나중에 문제 풀 때 이게 덜 헷갈리는 거야. 그래서 이게 따름이 알려져 있다. 그런 값도 하고 쓰세요 라고 얘기를 한 거죠. 심지어 지금 저기 뭐가 써있는 건 여러분이 안 보이는데 굉장히 충격적인 표현이 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1번 모집 단위 정규분포 따르면 X바 표본 평균도 정규분포 따르니까 방금 얘기했지, 그치? 예. 심지어 모집 단위 정규분포가 아닐 때도 n값이 충분히 크면 항상 이게 n값이 항상 그래 중요해. n값이 충분히 크면 얘는 근사적으로 정규분포를 따른다. 더 웃기죠? 근데 왜 그러는지는 안 알려주시고 그냥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쭉 연결돼서 표준 정규분포까지 가가지고 계산이 다 가는 지금. 문제 사이즈가 이렇게 커지는 거야. 자, 이제 1번. 이게 누적으로 쌓여요. 근데 잘 생각해보면 그래도 확률보다 할만한 거야. 저 용어만 익숙해지면 돼요. 용어가 안 익숙한 이유는 뭐예요? 집에 가서 다시 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선생님이 수업 시간 한 몇 번씩 강조해가지고 똑같은 얘기 또 하고 해가지고 만들어 놓으면 집에 가서 싹 잊어버리고 오시는 거죠. 아니. 자, 죄송합니다. 이거 풀면 오늘 끝나요. 어느 고등학교 학생들이 등교할 때 걸리는 시간은 평균 20에 표준편차 5분이 정규분포를 따릅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나서 이 학교 학생 중에서 36명 이미 추출 그 친구들이 등교할 때 걸리는 시간의 평균이 18분 이상의 확률. 자, 식 읽고 뭐 해야 돼? 수식으로 정리해서 써줘야 돼. 이거 진짜 힘들어한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 맨 처음에 이거부터 시작해야 돼. 지금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하면서 지금 20에 5분이니까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지, 그치? 근데 이거는 누구의 상황이야? 누구의 상황이야? 모집단의 상황이야? 표본집단의 상황이야? 모집단의 상황이야. 선생님이 지금 나오지도 않는 거 왜 자꾸 표본집단 먼저 얘기하지라고 싶잖아. 뒤에 가면 이제 이게 섞여. 그래서 그래. 문제 읽고 여러분이 이게 모집단 얘기인지 알아야 돼. 그냥 우리 학교 학생들 전체를 설명해 준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모집단의 이야기를 해주는 거야. 뭐 굳이 쓰면 X는 따른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대신 X는 누가 되는 거냐면 이게 등교 시간이 되는 거지. 모집단 안에서. 그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 뭐 할 거냐면 이미 추출할 거야. 근데 이미 추출 몇 명 할 거래? 그럼 36이 이렇게 n 써도 되는 거지, 그치? 그렇게 하면 이 36명 안에서 지금 중기중기 뽑혀있는 그 36명 안에서 걔네들의 뭐가 있는 거야? 표본 평균이 일리가 있는 거야. 근데 그것의 평균이 아니라 지금 선생님 미쳐가지고 여러분이 죄송합니다. 절대. 그죠? 여러분이 너무 작아지고 지금 선생님 너무 당황했어. 자, 얘네들의 요 값이 평균이 18분 이상의 확률을 구하라고 한 거야. 이걸 구하는 거야. 그
그러니까 이런 표현 딱 나와 있으니까 아 이거 151쪽에 있는 그것까지 이용을 하려면 표준 정규분포까지 넘어가야 된다는 생각하는 거지. 근데 일단 봐봐. 모집 단위 정규분포를 따르지 얘가 따른다고 아직 모르지. 예. 근데 우리는 알지. 뭘 알아? 모집 단위 따르면 따르겠지. 그럼 사실 그게 아니어도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문제를 풀 수밖에 없어. 그지? 왜? 문제를 풀 수 있게 됐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X반은 따르는 거야. 누구를? 정규분포를. 자 그런데 이 정규분포 여기 있는 거 그대로 갖고 오는 게 아니지. 표본 평균의 평균은 뭐랑 똑같아? 그치 20 이거랑 똑같아. 표본 평균의 여기 지금 이것의 제곱 표준편차에서 나타낼 거야. 네. 표준편차 어떻게 된다고? 루트 N분의 N 지금 여기는 누구지? 36 분의 여기 누구? 시그마 얼마인지 여기서 갖고 오는 거 이렇게. 그럼 요거 계산하면 이제 여기다가 바꿔주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뭐예요? 얘도 똑같아요. 뭘 거쳐야 돼? 표준화 거쳐서 가는 거야. 그럼 표준화 거치려면 어떻게 해요? 원래 여기가 시그마 자리지. 근데 이게 이거 아니라고. X바의 표준편차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표본 평균의 표준편차를 얘기하는 거니까 얘가 오는 거야. 여기 어떻게 해요? 루트 36분의 5. 그 다음에 위에는 어떻게 돼요? 원래 X-M이었지? 예. 지금 이제 어떻게 됐어? X바-M 얼마? 20. 이렇게. Z는 루트 M분의 시그마 지금 표본에 대해서 하는 거 표본 평균에 대해서 X바-M 요렇게 공식이 써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요거의 확률이에요. 그래서 여기 실제로 번분수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예. 그럼 번분수 쫄지 말고 잘 계산해 주시고 얘를 계산하면 6분의 5에 1분의 마이너스 2야. 그럼 이게 얼마야? 5분의 마이너스 12. 12. 그럼 이게 대충 얼마야? 대충이 아니라 진짜 얼마야? 마이너스 2.4. 그러니까 얘는 지금 어떻게 된 거냐면 이렇게 있으면 이게 0인데 마이너스 2.4 여기에 찍히겠지. 예. 근데 처음으로 자 마이너스 2.4보다 큰 쪽 작은 쪽 작은 큰쪽 큰쪽. 아, 큰 쪽. Z가 마이너스 2.4보다 큰 쪽. 그럼 어디 색칠해야 돼? 여기야. 전체 싹 다. 그러면 요거 계산하고 이거 얼만데? 0.5. 이렇게 더해줘야 되는 거죠. 알겠죠? 네. 다음 시간에 다음 문제 풀게요. 좋았습니다.